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5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다음 주면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겨울이 끝나고 지방이 뜨는 것이 아니었다. 지방의 심상치 않은 거래량, 그것의 실체를 한번 밝혀보고요. 현상 유지에 급급한 상태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 방송에서 수성 롯데캐슬 더 버스트 언급하다가 가격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분양 당시에 분양 권일 때의 가격이 3.5억 정도에 움직였고 지금 7억을 조금 넘어가는 금액들 거의 8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온다. 10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올랐네.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러면 급격하게 올랐던 시기는 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요때 급격하게 올랐었죠. 이때 이미 가격이 뭐 2018년도 기준으로는 이미 7억을 구경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 한 7년, 8년을 놓고 보면 24년까지 7년을 놓고 보면 뭐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느낌이 들 정도 급격하게 올랐던 이런 구간들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환상을 품고 뭔가를 도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환상을 품을 만한 구간인가? 자, 매매 가격은 반등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그닥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뭐 10억 이상 아파트 정도 돼야지 전세가율이 50%요 정도 느낌이었는데요. 이제는 한 7억, 8억 하는 아파트도 전세가율 50% 정도 나오는 거 많습니다. 투자용으로도 쉽지 않다. 근데 과거에 이거 10억 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또 가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입지 괜찮고 좋은 거 알겠어요. 입지는 여기죠. 네. 대백 그리고 옆에 뭐 대구은행 본점도 있나요? 본점 있고 자 여기 그래서 이 동네를 한번 찍어 보다가 보니까 입주를 앞둔 곳, 수성 자이르네, 뭐 이런 것도 자꾸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대비 어제 뭐 40% 가까운 반등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요 밑에 것들 제가 점점이 찍어 보니까 저층 거래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층도 한두 개 끼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들 잡아서 음, 은근히 대박 나는 케이스도 몇 개 있죠. 예전에 그 제 영상에서 그 자주 오시던 분 그때 말씀하셨던 게 한, 한 5억 정도에 샀는데 층수도 괜찮고 뭐 1, 2, 3층 나뉘고 층수도 괜찮고 이런 것들 순식간에 막 7억 이렇게 뛰어오른 사례 있습니다. 이때 처분 조건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나왔지만 지금 그런 물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가 자기 자산을 헐값에 막 던지나요? 사연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소비 회복세 틀렸다. 소매 판매 역대 최장 2년 6개월 연속 감소. 사람들은 일단 쓸 돈이 없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돈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 그 좋은 것보다 주머니에 두둑히 들어있을 때 그 좋은 걸 알아버리면요 더 안 쓰지 싶어요. 음, 예전 2005년 버블 세븐으로 가기 전에 2005년 자, 아파트 거품 200조 어떻게 빼야 하나 그 영상 일부분인데요. 뭐 이런 문제, 뭐 그때의 문제나 지금의 문제나 똑같고 다른 선진국들이 그 이전에 겪어왔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똑같고 모든 생리가 똑같이 돌아가놨습니다. 잠깐만 살펴볼게요. 어느 나라든지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사회가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특히 제조업을 아니다. 그리고 그 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이 오르고 후유증이 꼭 임금 인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임금 인상을.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간다. 제조업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고용 요력이 없어지게 된다. 대만 대졸자 월급 100만 원? 100만 원 조금 넘나요? 아무튼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만은 임금이 낮더라고요. 자, 임금 인상도 불러오고 인건비 올라가니까 물건 가격이 다 비싸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 생기고 있는 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자체가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 생각 없어집니다. 이미 2020년, 21년 경험해버렸습니다. 근로의욕 다시 떨어집니다.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훨씬 오르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행성으로 흘러간다.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부동산 뉴스. 요 다음에 경제면의 뉴스를 찾아봐도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상 앞부분 다른 것들을 조금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기름값 오른다는 이야기. 한 4, 50원 올랐나요? 11월 달 접어들어서. 요건 제가 안 클릭해봤고, 예금금리 뚝뚝, 대출금리 쑥, 이건 뭐 정부 욕하지 말라는 거죠. 정책 탓하지 말라는 거죠. 은행 역할하는 거죠. 금호 타이어 이전 부지엔 뭐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아파트죠. 아파트. 비탄감해 준다고 할 수도 없고, 정책 자금 빌려간 이 가계 소상공인들 대출 연체율 막 10% 넘어갑니다. 돈 갚을 상황이 안 됩니다. 자, 청약통장 이거 세수 빵꾸 났는 거 메꾼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외편기금, 그 다음에 요 기금, 청약통장 요 기금 10억 넣고 수천만 원 이자 받는 현금 부자 늘었다. 전기료, 상업용 전기료 오르죠. 개인은 안 오르고 가게용은 오르지 않고, 예, 제조업 이런 것도 오르면 또 경쟁력 떨어집니다. 대출 증가율 요 뉴스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생계형 대출 갑자기 늘어납니다. 뭐 다른 거 부동산 뉴스가 보이나요? 환율 1,400원을 위협받고 있다든지, 금값 올해만 최근 1년간 금값 40% 상승했는 뉴스라든지, 뭐 맨날 지 듣고 싸우는 뉴스라든지, 부동산 뭐 올랐어요 이런 뉴스 없어요. 그러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댓글창 이용 감사합니다. 자, 매수 의지수 이 하락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대구, 부산은 내놨고, 이 동네 내놨, 광주까지, 광주, 대전까지 같이 내놨고요. 한때 대전이 좀 삐쭉할 때도 있었는데, 요 4개 동네는 내놨고, 인천, 대전, 울산, 서울. 서울이 이 상승분을 굉장히 많이 반납해 나가고요. 40이하로 곧 빙하기에 접어들 것 같고, 서울에 이어서 잘 나가던 동네들 줄줄이 꺾여 나가고요. 뭐 대구, 경북은 맨날 그냥 현 상황을 유지하기에 그냥 급급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5, 이번 주 마이너스 0.06. 세종시는 약간 오락가락하죠. 이번 주 대구가 하락률 1위 아니었습니다. 하락률 1위 자리를 세종시에 내줬습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광주, 대전 약간 특이한 현상 보이죠? 신고가가 이렇게 많이 나와? 대박이네? 그러면 이건 무슨 현상이 있었던가요? 네. 요거 가격 1억 9천짜리 거래, 요렇게 2024년식 아파트 많았던 거 보면 요거 LH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거, 대구에도 있었죠. 미분양 직거래로 이렇게 거래되는 경우. 어디였나요? 아까 그 아파트 근처에. 빌리브. 빌리브 같은 경우에도 한 120여 채, 이렇게,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뭐 처리되는 과정에서 뭐 신고가가 나온다든지, 이런 뭐좀 차트에서 뭐 특이점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렇게 삐쭉삐쭉 올랐을 때 보면은 LH가 매입했을 때가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자,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지지난주 43주 차에 정점을 찍고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죠. 예, 거래량이 조금 다운되고 있어요. 그러나 좀 늘었다 싶은 곳은 보면 아까 저기 광주, 대전처럼 여기 LH가 약간 개입한 물건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야, 이거 정말 찐으로 분위기가 치고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요 사이에 갭을 추석 연휴 요 사이에 갭을 그냥 메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답은 시간이 답을 알려주지 지금 머릿속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1년 모습인데요. 24년 43주차 아무 내용도 넣지 않았어요. 왜 이거 치고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쭉 치고 올라가는 당시에는 딱 공교롭게도 이때가 서울이 폭삭 주저앉고 난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야, 지방은 치고 나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43주차는 뭐 특별한 뉴스랄 게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가져가 봤습니다.
월간 거래량 기준으로요. 9월달 그리고 10월의 예상 거래 요 두 가지를 합쳤습니다. 요 두 가지를 합쳐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예, 부산 올해 정점의 거래량은 2,668건. 그때보다 못하죠. 근데 마지막 10월 예상 거래량만 놓고 보면 2,750건. 대구 2,146건. 사실상 올해 최고 거래량 수준이거든요. 근데 10월에 처참했던 거래량과 나누어서 평균을 내고 보니까 8월의 막차 이후로 거래량이 꺾인 게 맞겠구나. 인천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인천 맥시멈 3,000건대의 거래량에서 평균 2,000건대로 서울이 고점 대비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요. 인천 영향 많이 받고요. 그 다음 좀 광주하고 대전 평균을 내봐도 잘 나가네. 야 대박이네. 근데 저 숫자를 다 하다 보면 요런 아파트들이 끼어들게 되면은 숫자가 약간 어차피 요 비율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부풀려질 수는 있어요. 그 부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거래량 제법 괜찮게 나온 편이다. 올해 맥시멈의 거래량 광주는 그래도 못 뛰어넘고 대전은 거래 제법 이뤄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분위기가 좋냐? 대전의 분위기가 좋냐? 라고 놓고 보면 대전도 별거 없습니다. 자, 울산 마찬가지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습니다. 울산은 사실 상황이 좀 좋은데 여기 또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또 상황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이후로는 또 각자 도생으로 갈 수 있겠죠. 10월의 거래량 아무튼 굉장할 걸로 보여진다. 9월과 합치면 별거 없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느낌입니다. 자, 전세 거래량 울산 전세 거래량도 많지 않고 물건도 많지 않고 자, 매매 매물 전세 매매 매물 전세 매물 매매 매물 먼저 살펴볼게요. 일주일 전 대비 부산은 약 감소. 감소. 대구 약 감소. 인천 약 감소. 감소. 대전 증가. 울산 감소. 예, 요게 아이고 제가 말이 좀 꼬이네요. 인천 지역 여기 매물이 좀 급격하게 거래량 많이 줄어들고 매물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볼 수 있고 그전에는 부산이 확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얘도 따라가는 느낌. 광주 지역도 기울기가 매섭다. 분위기가 제일 좋다는 울산도 매물이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대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하면요. 조금 다른 결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대구가 늘 인구 대비로 했을 때 아주 오랜 기간 21년 분위기 아작 나고 난 이후로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한 도시는 대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불과 얼마 전에 부산에 내줬죠. 지금은 대전에도 그 순위를 내줬습니다. 여기 많이 겹쳐져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 표에 있는 숫자들을 비교해 보면은 대전이 대구보다 매물 더 많아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인천 기울기 살벌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가 안 좋은 걸로는 다 1등이었는데요. 아까 하락률도 세종시가 하락률 1등 가져갔죠. 매물 개수도 부산, 대전에 밀려서 대구가 3위죠. 네, 전세 매물 한번 살펴보면요. 인천 장난 아니죠. 인천 못 바꾸죠. 서울이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고현상들을 보여주고 다른 지역들도 고현상을 보이는 곳이 일부 있는데 대구, 경북, 부산은 아직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형태고요. 대구는 좀 매물이 정체되어 있죠. 7천여 개, 7천여 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고 인천은 폼 미쳤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매물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울산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냐? 지속적으로 임대 매물이 연초에 4,000개 수준에서 지금 1,400개 수준까지 전세 월세 합친 것이 무려 한 2,600개, 2,700개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 일변도로 가기도 힘든데 그 전세가 씨가 말랐다, 임대 물량이 씨가 말랐다 이야기해야 될 정도. 산업을 유치해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S-오일 어느 나라 회사인가요?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죠. 아람코가 최대 주주죠. 아람코, 사우디.
야, 9조 거의 10조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 뭐 고부가 가치 산업 하는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공사 진행률은 40%. 이 공사를 시작한 지가 이게 작년 언제 공사 시작했나? 여기 내용 보면 읽어보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버뜩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고용 유발 효과가 엄청나더라. 고용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은 출입 인원만 현장에 출입하는 인원만 4천여 명 수준에 달한다. 이 없던 신산업을 이렇게 뭐 유치해오고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작용한다. 이 4천 명이나 달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된다. 완공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 4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 또 시간이 완공이 내년 언제든가 뭐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완공 이후에는 또 이 인구가 또 급격히 빠져나가면은 또 다시 전세 물건이 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빠지는 것들, 야, 그 이유들을 찾다 보면 다 이유가 있지. 뭐 갑자기 막 급등을 한다든지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찾아보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를 어디서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 그 차이에 있어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 대구가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1등 자리. 한 번씩 반등하고 이렇게 매섭게 치솟아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울산, 울산 이 색깔. 울산 대단하다. 음, 연초, 연말, 뭐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는 게요. 그때 대비 매물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때 대비 대구는 아니고 인천은 2배 이상, 광주도 2배 이상, 대전 2배, 울산 매물이 그닥 늘지 않았어요.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비슷한 형태를 보일 걸로 봅니다. 뭐 사람 사는데 다 똑같고 뭐 집 지으면 여기도 집 지으면 저기도 집 짓고 뭐 다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이게 2배수. 나중에 되면은 또 이게 저는 이 층위가 낮아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은 또 물론 26년부터 입주가 많이 줄기 시작하면은 좀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지만 고질적으로 많은 매물은 안고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